네, 오늘은 머니투데이 김도윤 중견중소기업부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앵커가 바뀌었습니다. 네, 처음 뵙습니다. 어때요, 느낌이? 제 개인적으로는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예. 보니까 유 반장님이 왜 안 오시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휴가 가셨거든요. 예, 다음 주에 오실 겁니다. 네. 오늘 어떤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사실 제가 재작년, 작년 2년 동안 주로 스마트폰 부품 기업들 소개 많이 해드렸는데요. 네. 올해 이제 연초가 됐고 해서 스마트폰 부품 기업들 올해 좀 주목할 만한 기업들 어디일지 네. 이렇게 좀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해왔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한때 정말 뭐 기세가 등등하게 오르다가 작년 한 3분기를 기점으로 좀 쭉 내리막세를 네, 맞습니다. 예, 걸었는데 최근에 이제 갤럭시 S5 출시를 이제 앞두고 네. 좀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 한번 좀 잘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은데 네. 오늘 김도윤 기자는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우선 짧게 세 가지 회사를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로는 어떤 네, 종목인가요? 와이솔이라는 기업이고요. 와이솔. 네. 네. 소필터라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고요. 스마트폰을 비롯한 통신기기에 거의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제품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 와이솔이라는 기업만 이 소필터를 생산하고 있고요. 네. 나머지는 거의 일본 기업들이 아.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네, 근데 와이솔이 국내 기업으로서 유일하게 하고 있고 점유율도 10% 안팎으로 이제 끌어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와이솔만의 뭔가 강점이라면 뭐가 있죠? 제가 스마트폰 부품 기업들 여러 곳을 보는데 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네. 하나가 국내 경쟁자가 별로 없거나 네. 아니면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고객사와 신뢰관계가 돈독해서 그러니까 물론 뭐 납기라든가 물량이라든가 품질도 좋게 공급을 하니까 신뢰가 쌓이겠죠. 그렇게 해서 좀 제품을 우선 공급받는 물량을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조금 꾸준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국내 경쟁자가 별로 없고 네, 맞습니다. 좀 신뢰관계가 돈독한 이제 기업들이죠. 기업이군요. 네, 와이솔이. 맞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은 어때요? 네, 와이솔 보시면 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네. 매출 연결 기준으로 2011년 1000억 원대에서 네. 2012년 1200억 원, 그리고 작년에 3분기까지가 이제 1200억 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작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지난해 연간을 넘어선 거죠. 그리고 아마 연간으로는 1700억 원대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한 40% 정도 매출 성장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가는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최고가 한 15,000원까지 갔던 네. 회사인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작년 6월에 네. 5월 말 6월 초 이때 이제 갤럭시 S4가 기대만큼 팔리지 않을 거다라는 네. 전망이 나오고 JP모건이 삼성전자 예상치를 낮추면서 그때 주가가 완전히 빠졌었거든요. 네. 근데 와이솔은 실적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네. 다른 부품 기업들 빠질 때 같이 빠진 거예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저는 사실 뭐 주가 흐름 같은 건 알 수 없는 거지만 네. 지금 좀 많이 저평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네. 사실 지금 이 IT 부품주들에 대한 이 우려는 네. 갤럭시 S뿐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 전체의 성장성 둔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는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그냥 뭐 여담입니다만은 S5가 좀 잘 팔릴 것 같나요? 업계에서는 그래도 뭐 1억대는 가지 않겠냐. 1억대요? 예, 근데 이게 좀 네. 달라요. 갤럭시 S5는 제가 알기로는 네. 이제 부품업계에서 취재를 한 바로는 한 가지 모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S5라는 모델이 있고 S4도 미니라는 좀 파생 모델들이 있잖아요. 뭐 액티브도 네. 있고 네, 이런 네. 식인데 5는 기본 모델이 5가 있고 또 프리미엄급 모델이 하나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약간 저가와 뭐 고가가 조금 있는 고가, 거죠. 예, 네. 요렇게 이게 가격 전략을 좀 다르게 썼다고. 네, 맞습니다. 예, 조금 스펙을 조금씩 다르게 한 네, 뭐 네. 고가 모델도 하나 나올 거고요. 기본 모델 있고 또 방수 모델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미니 모델 하나 나올 테고 네. 디스플레이 조금 작은. 네. 그러니까 파생 모델이 한 4-5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합쳐서 이제 1억대까지 본다라는 게 부품업계 예상이고요. 그 정도면 사실 뭐 많은
편이죠. 갤럭시 S4도 1억대를 팔 거다라고 목표까지 내세웠지만 좀 미달하거나 아니면 파생 모델 다 합치면 근접하거나 했던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전체 스마트폰 시장 규모, 시장 이제 성장성은 말씀하신 대로 적어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 제가 좀 보니까 네. 그러니까 뭐 열심히 적어 오셨네요. 네, 좀 수치를 적어왔습니다. 외우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재작년에서 작년에는 뭐 40%대 성장했다면 작년에서 올해는 한 20%대 성장. 그래도 성장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품도 당연히 필요할 테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그 터치 패널 업계를 말씀을 드리면 네. 경쟁 업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국내외에 너무 많다 보니까 네, 터치 패널 업체들 작년에 매출 늘어난 기업도 수익성은 다 안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적자를 본 회사들도 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솔이나 또 뒤에 소개해드릴 기업들은 꼭 들어가는 부품이고 뭐 국내에서 혼자 하는 부품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적은 뭐 꾸준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1억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은 작년에 S4 나올 때 신종균 삼성전자 그 네, 맞습니다. 사장이 무선사업부장, 예. 네, 1억대를 판다고 했다가 그때 한 6, 7천 대 팔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집계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아마 지금까지만 해도 뭐그 파생 모델 다 합치면 더 팔지 않았을까? 파생 무대까지 네, 합치면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아까 저희가 막 사담 얘기하다가 와이솔 올해 실적 전망을 못 들었어요. 아. 네. 올해 실적 전망 어떻게 그 사실 기대되고 회사 있나요? 측에서 네. 생각하고 있는 수치를 그냥 말씀드리면 네. 목표가 2728이에요. 2728. 매출액 2,700억 원, 네. 영업이익 280억 원을 네. 내는 건데요. 제가 여기 지금 인터넷이 안 돼서 오늘 뭐 와이솔 시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 아마 1,000억 원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00억 원대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그 280억 영업이익이 난다고 하면 네. 단기 순이익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확실히 좀 저평가 종목 5배 이하 뭐 그 정도 되죠. 그러니까 PER로 따지면 네. 그뭐 7, 8배보다 확실히 낮은 정도 수준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기대할 만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와이솔 시총이 한 1,500억 원 정도 되는데, 아, 네네. 네, 네. 근데 지금 뭐 그 주가 전망이라는 거는 사실 지금 섣불리 조금 해보기는 힘든 상황인데 맞습니다. 널뛰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와이솔이라는 곳이 좀 매출군이 그 수출한 곳이 뭐 삼성전자에 몰려 있냐, 아니면 좀 해외에도 있냐, 네.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가장 큰 고객사는 삼성전자고요. 네. 중국에도 이제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중화권의 주요 스마트폰 기업인 뭐 ZTE나 화웨이, HTC 이런 기업들이랑도 거래를 하고 있고요. 아, 화웨이랑도 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 아마 올해 평균 내면 한 30% 정도, 전체 매출의 30% 정도는 중화권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계속 네. 꾸준히, 그러니까 모든 부품 기업들이 그래요. 그 한 가지 고객사한테 그 목매달면 안 되니까. 그렇죠. 다 이렇게 그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처 다변화를 누구나 노리고 네. 목표로 하고 추진하는데 와이솔은 좀 잘 되는 편이 아닌가. 네. 아, 그러니까 와이솔은 그 삼성전자 S5에만 이렇게 기대지 않고 좀 거래처 다변화를 꾀하면서 네. 실적 전망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 또 종목을 갖고 오셨어요. 아, 뭐 네. 어떤 종목인가요? 이노칩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와이솔이랑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매출 규모는 이제 와이솔이 좀 더 크지만 네. 그 국내에서는 혼자 하다가 네. 그러니까 CMEF라는 칩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노이즈를 제거하는 거랑 정전기를 제거하는 칩을 원래 두 개가 스마트폰에 들어갔는데 네. 이 두 가지 칩을 하나로 합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아, 하니까 그러겠네요. 더 네. 많이 쓰임새가 높아졌었죠. 근데 이 제품을 처음 만든 게 이제 이노칩이라는 기업이고요. 네. 국내에서는 아모텍이라는 기업이 한 군데 더 있어요. 아. 근데 이노칩이 뭐 생산량이라든가 공급량 그리고 뭐 품질 경쟁력 등에서 우수하다는 게 이제 업계 전반적인 평가고요. 실제로 점유율도 이노칩이 아모텍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에요. 아, 네. 네. 그리고 네. 이 기업들은 삼성전자에만 납품을 하나요? 아니 이노칩도 비슷합니다. 그 중화권 기업이랑 꾸준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LG전자랑도 하고 펜텍이랑도 하고 다 해요 이노칩은. 아, 그래요? 네, 근데 맞습니다. 보통 제가 그냥 듣기로는 네.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면 LG전자에 납품하기 힘들다. 막 그럼- 이런 얘기도 좀 들렸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뭐
그러니까 이렇게 범용 제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와이솔의 그 소필터나 네. 이노칩의 CMEF 같은 거는 좀 범용 제품이에요. 네. 만들면은 그냥 갖다 쓰면 되는. 아. 물론 최적화 작업은 조금씩 하겠지만, 네. 근데 이제 뭐 터치 패널이나 이런 거는 그 완제품 기업마다 사용하는 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전략이라든가 기술이 노출될 수 있는 우려 등이 있으니까 삼성전자에서도 자기들이랑 뭐 오래 하고 많이 하는 부품 기업한테는 가능하면 뭐 좀 우리랑 많이 하면 좋다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아. 네. 그래도 네. 이곳 역시 이노침 역시 굉장히 거래처 다변화를 지금 꾀하고 있는 네, 곳이네요. 맞습니다. 네. 예. 뭐 실적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이쪽 이노칩 실적은 어떤가요? 네. 그 이노치 실적이 꾸준히 상승은 하고 있네요. 네. 네, 매출액은 2011년에 703억 원, 네. 2012년에 721억 원, 네. 지난해 3분기 누적으로는 네. 724억 원을 기록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미 그 작년 3분기 누적 매출액이 그 전년 연간 매출액을 넘어섰고요. 네. 작년에는 아마 1,000억 원에 조금 못 미친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노칩이라는 회사가 좋은 게 부품 기업 중에서 정말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는 회사예요. 매년 20% 이상의 20% 이상이요. 네, 맞습니다. 네.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고 네. 작년에도 아마 20% 이상 영업이익률을 달성했을 걸로 연간으로 추정이 되고요. 네. 그 올해도 한 30%에서 40% 정도 네. 매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올해 30%에서 40%의 성장, 매출 성장이요? 네. 야, 아까 뭐 어떤 와이솔은 50% 전략이 정도 있나요?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럼 아까 말씀해 주셨어야죠. 네, 그렇죠. 아까 와이솔은 그 매출 성장세가 50%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까 2,700억 말씀드렸는데 네. 작년 연간이 한 1,700억 원대로 추정이 되니까 네. 대충 퍼센테이지 내면 한 50%대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네네. 전제에 깔려 있는 건 S5나 뭐 스마트폰의 어떤 이런 이 성장세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와이솔, 이노칩 둘 다 가장 큰 고객이 삼성전자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작년에 못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스마트폰을 그 2012년에 2.1억 대인가 팔았을 텐데 2013년에도 목표가 3.5억 대였는데 네. 아마 그 정도 근접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적게 보면 3.2억 대, 많이 보면 3.45억 대까지 보는데, 그러니까 많이 늘어난 거죠. 네. 올해도 한 4억 대에서 4억 2천 대, 4.2억 대까지 보는 게 이제 업계의 전망인데 그러니까 늘어나긴 늘어나는 네, 거죠. 네. 네. 그럼 올해 이노칩 실적 한번 좀 전망을 해주실까요? 네, 이거 수치 그대로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예상치 1,300억에서 400억 원대 네, 네. 그리고 영업이익 한 200억 원대 후반, 280억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올해도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네요, 업계에서는. 네, 이런 회사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꾸준히 계속 지금 성장하는 회사가. 사실 스마트폰 부품 업체에 대해서 진짜 실적이 좋으냐 네. 이런 우려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갖고 오신 종목들 보니까 실적들이 올해에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네, 전망이 맞습니다. 되네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BH라는 그룹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간단하게 뭐 어떤 간단하게. 기업인가요? FPCB를 하는 회사고요. 그 삼성을 비롯해 여러 완제품 기업에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고 삼성으로부터 그 물량을 신제품이 나오면 네. FPCB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물량을 좀 우선 배정받는 회사예요. 아, 그래요? 네. 저는 3차 밴더인 줄 알았어요, 여기가. 뭐 삼성 디스플레이랑 거래를 제일 많이 하는 회사고요. 네, 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에 들어간 FPCB, 뭐 카메라 모듈에 들어간 FPCB, 터치 패널에 들어간 FPCB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그 가장 좋은 게 물량을 우선 배정받잖아요. 그럼 이제 기업들이 분기마다 실적이 높낮이가 있는 게 갑자기 판매량이 떨어지면 공급 물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2차 밴더, 3차 밴더는 물량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니까 BH가 제일 먼저 우선 물량을 받고. 받으면 나중에 판매량이 떨어져서 물량을 줄이면 다른 회사를 먼저 줄여요. 그러니까 이쪽은 괜찮은 네, 거죠. 네. 그래서 실적이 꾸준한 편입니다. 네. 아, 저는 BH가 한 3차 밴더 정도 되는 줄 알고 네. 조금 위험한 회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네. 잘못 알고 네, 있었네요. 그렇죠. 네. 오늘 이 좀 매출이나 뭐 네. 올해 실적 전망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BH 매출 맞나요? 네, 제가 네. 숫자 2011년 1,500억, 12년 2,200억, 그리고 작년 3분기 누적이 3,000억 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미 작년 3분기 누적이 전년 연간을 훨씬 넘어섰고요. 네, 네. 아마 그러니까 작년 연간으로는 3,800억 원대 매출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영업이익도 300억 원 초반대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올해도
한 4천억대 중반의 매출액에 400억 원 초반대 영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다 좋은 회사들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들이.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이제 뭐 IT 부품주 해서 뭐 이제 테마주다, 뭐 단기적으로 좀 뭐 성장 이렇게 가능성은 있지만 좀 뭐 아주 장기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는데 그만하지. 오늘 김도윤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또 탄탄한 기업들도 있는 것 같네요. 네. 제 나름대로 생각인데요. 네. 그 스마트폰 부품주가 너나 할 것 없이 작년 올해까지 다 빠졌는데 네네. 올해는 좀 그래도 옥석 가리기가 되지 아하. 말씀하신 대로 돼서 네. 좀 잘하는 기업들은 네. 다시 한번 좀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좀 해봅니다. 네. 오늘 김도윤 기자와 IT 부품주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좀 해봤습니다. 김도윤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